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쉽고 간단하게 경제를 알려드리는 우코노미입니다. 요즘 환율 이야기가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죠.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한국에서만 살 건데 엔, 달러, 환율을 알아야 하나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은 세계화 사회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돈인 원화는 가치가 있을까요? 달러, 유로, 엔화에 비하면 우리나라 원화는 현저히 가치가 낮죠. 짐바브웨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본인 나라의 돈을 줄 테니 5만 원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실 건가요? 짐바브웨라는 낯선 나라, 그 돈이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도 모르고 혹시나 안다고 한다면 짐바브웨 상황을 알 테니 더더욱 바꿔주기가 힘들겠죠. 원화는 우리나라에서든 어디든 쓸 수 있지만 가까운 나라인 일본만 가도 환전소를 제외하고는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원화만 가지고 산다는 것, 원화 베이스의 투자 자산은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기억하시나요? 안 보신 분들은 상단 링크에 첨부해 둘 테니 꼭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있는데 가치가 비교적 떨어진 원화만 가지고 있겠다? 글로벌 시대의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투자에 대한 힌트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환율이 뭘까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돈으로 다른 나라의 돈을 얼마나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환율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왜 중요할까요?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수출 의존도가 90%에 육박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을 한 후에 다시 수출하는 나라인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촬영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은 1달러당 1,450원에서 1,470원이에요. 바꿔 말한다면 우리나라는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을 1달러당 1,000원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1,000원으로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거죠. A라는 기업은 자동차 회사예요. 한 대에 1억짜리 차를 만들죠. 이 A기업의 사장님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미국으로 진출하기로 결심을 해요. 미국 사람들에게 차를 팔기 위해서 미국으로 차를 100대를 옮깁니다.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한 대당 10만 달러죠. 미국 사람들이 A기업의 자동차를 너무나 좋아해서 100대가 다 팔려버린 거예요. 10만 달러의 차를 100대를 팔았으니 1억 달러를 번 거죠. 근데 달러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불을 한다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1억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다시 바꿔서 들어와야 돼요. 이제 환율이 중요해집니다. 차를 100대 팔고 나니까 1달러당 1,000원이었던 것이 갑자기 500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1억 달러를 한국으로 가지고 오려니 100억이었던 것이 갑자기 50억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00대를 팔았으면 100억이었는데 미국을 거쳐오니 50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A기업의 사장님은 한숨을 푹푹 쉬게 됩니다. 환율이 다시 1,000원으로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는 싶은데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자동차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니 너무너무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B업체 사장님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B업체는 원유를 수입해와서 우리나라에 파는 회사예요. 1달러에 1리터를 수입해왔다고 해볼게요. 원래는 1,000원에 1리터를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500원에 1리터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된 거죠. B업체 사장님은 1,000원이었던 게 500원으로 싸지니 당연히 환호를 지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아니 나는 수출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우리는 앞에서 배웠어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야 직원들의 월급도 오르고 상여금도 주고 시설도 늘려나가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니 쇼핑도 하고 외식도 하겠죠. 그러면 뭐다? 우리가 매번 다루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즉 수입할 때는 환율이 낮아지면 싸게 들여올 수 있으니 좋고 반대로 수출을 할 때는 환율이 높아지면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좋고 그러면 이 환율은 도대체 왜 변하는 걸까요? 어느 나라가 잘나고 못나서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과 정책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의 채권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2%대의 거래가 되고 있고 미국은 4%대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미국은 4%이니 훨씬 더 돈을 많이 주죠. 미국이 돈을 더 많이 주니 우리나라에 돈을 맡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던 원화 자금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원화의 양은 적어지고 달러의 양은 많아진다는 거죠. 즉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고 달러의 가치는 내려가니 환율은 내려가는 거죠. 원화의 양이 적어지면 가치는 올라가니 구매력이 상승해요. 달러의 양이 많아지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달러를 살 수 있는 거죠. 이걸 환율이 내렸다고 표현을 해요. 원화의 가치와 환율은 역상관 관계에 있어요. 반대의 경우에는 원화가 약세가 되니 환율이 올라가겠죠. 아주 쉽게 정리하자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환율은 내려가고 원화의 가치가 내려가면 환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1달러에 1,000원이었던 환율이 1,500원이 되면 뭐죠? 환율이 올랐다. 즉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1달러에 1,000원 하던 환율이 500원으로 내려갔다면 환율이 내려갔다. 원화의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화 가치와 환율은 반비례하고 달러 가치와 환율은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이유로 무역, 원자재, 전쟁 등 국제 정세와 밀접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뵐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분명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 번 돌려보시다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 공부 응원할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